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보인 모습들과 받은 전례 없는 특혜들이 충격적입니다. 2025년 8월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서 벌어진 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집행 때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2차 집행 때는 러닝 셔츠와 사각 팬티만 입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며 저항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반말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고압적 태도를 보였고, 내가 27년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다며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특혜였습니다. 총 접견 시간 23,718분, 395시간입니다. 348명이 면회했고 하루 변호인 접견만 39번을 한 날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주말에도 접견이 허용되었습니다. 수용률 152%, 구치소에서 혼자 4개 6인용 혼거실을 독차지했고 별도 출입구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반입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한 구치소 규정 위반입니다. 결국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전격 교체되는 문책성 인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특혜였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구속된 뒤 재판과 수사를 모두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불응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출석 거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줄곧 건강 문제를 들며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도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걸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10차 공판부터 불출석으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걸석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오늘 현장 검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하여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재판뿐 아니라 특검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달 초 2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하거나 의자에 앉아 버티면서 불발됐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접견실이 제공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CCTV 열람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현장 검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이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체계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특검이 들이닥치자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우며 체포를 거부한 겁니다. 특검은 2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갔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옷을 입지 않아 강제로 끌고 나올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돌아가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옷을 입고 변호인 접견에 나섰다는데 첫 소식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 앞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쯤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8시 40분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2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0시 4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독방에서 특검은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해 구치소에 인치집행 지휘를 내렸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문홍주 특검부가 직접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찾아갔지만
끝내 철수한 겁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을 한 상태로 완강한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말했습니다. 민소매 속옷 상의와 하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 있었다 덧붙였습니다.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특검은 20-30분을 간격으로 4번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불응했다 밝혔습니다. 특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이라 고지했다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구치소에서 피의자가 강하게 저항해도 강제구인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당 특검 대응특위 방문에 이어서 저는 3번째 방문입니다. CCTV를 본 결과 윤석열의 마카파식 떼쓰기로 일관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체제에서는 윤석열은 사실상의 구치소 내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 혹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어라 혹은 나와달라라는 정당한 요구, 또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모르쇠로 막무가내로 방해한다든지, 심지어 이 7명의 수발 인원까지 24시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변호인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CCTV 열람을 한 결과 계속해서 반말조로 얘기하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검사로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발언들, 내가 체포영장 거부하면 집행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슨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차 집행, 2차 집행하는 내내 혼자서 90% 이상을 혼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투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떠들고 발언하고 기세등등한 사람이 왜 특검의 수사는 거부하고 재판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거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구치소에서 CCTV 영상을 확인을 하면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은 마치 제왕처럼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주장을 하기를 서울구치소에서, 그리고 자기가 알기는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로 하려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측에 따르면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사실상 응하지 않는 범죄자는 사상 초유이고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든 사실상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는 보통 일반의 재소자가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재소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공권력에 순응해서 적어도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정을 하는데 윤석열 혼자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재판에도 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런 내란 수괴 혐의자의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매우 참담한 모습을 오늘 CCTV에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특혜 부분도 좀 아마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예를 네네. 들면 뭐 구치소에서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든지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했다든지 뭐 야간 접견 허용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가 보도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맞습니다. 확인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외부 음식 반입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들이 뭐 있고 앞으로 제출을 받을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네. 더 따져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 외부 음식 반입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 접견 장소를 제공하거나 야간 접견 허용한 것들은 다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 접견을 일반적인 경우에 변호인 접견실에서 다른 피의자들은 다 하는데 네. 윤석열만 특이하게 변호인 접견실에서 하지 않고 조사실에서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접견을 했다라는 네.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8월 14일부터는 일반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해서 현재는 일반 변호인 접견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답은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변호인 접견실에서도 변호인 접견실 3개를 혼자 쓰고 있다고 합니다. 3개를 그래서 터서요? 네네. 크진 않고요. 네. 다른 피의자들과의 접촉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해서 접견하는 실 있으면 그 양옆을 비워서 네. 교도관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른 피의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3개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평가나 특혜 여부는 저희가 네. 오늘도 약간 지적은 하긴 했지만 추후 더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런 거는 네네. 구치소장이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구치소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더 이제 사실 심각했던 것은 예. 저희가 이제 진짜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은 야간 접견을 허용해 왔다는 것인데요. 야간 접견이면 뭐죠? 일과 시간 이후에 변호인 접견을 했고 심지어는 11시 넘어서도 접견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피의자들, 구속된 피의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일과 시간 이외에 변호사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윤석열만 특이하게 일과 시간 넘어서도 변호인 접견을 해왔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 자기들 내부 규정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김현우 소장이 허가했냐 했더니 허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김현우 구치소장이 이런 특혜를 많이 제공한 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1차 구속 시기, 1차 구속과 2차 구속이 나뉘는데 1차는 3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구속 시기에 집중적으로 있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 뭐 일부 언론 등에서는 뭐 선풍기 하나에 이 더운 30몇 도 되는 이 찜통더위를 그냥 다 받아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실제로는 네. 거의 접견실에서 그냥 웬만한 시간을 보낸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접견실에 있죠. 사실 접견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컨도 나오고 해서 네. 예, 시원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구치소장이 결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구치소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구치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좀 돈 많고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구치소장 잘 구워 삶아서 그렇게 편하게 지내도 되겠네요, 그러면? 뭐 저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윤석열 케이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규정 뭐 이런 시스템들을 잘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윤석열 씨 상태도 좀 확인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건 뭐 확인하기 좀 어려웠나요? 상태를 확인했고요. 네. 구치소장 답변으로는 현재 특이사항이 없다. 그리고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좋은 편이고 네.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눈 문제가 네. 좀 있어서 외부 병원의 안과에 다니고 있다. 네. 라고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죠. 그래서 네. 특별한 것은 없고 뭐 그냥 일상적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막 있어서 뭐 지금 출정을 못 하고 건강 상태 때문에 소환 조사도 못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구치소장 답변에 의하면 거짓말로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쭉 말씀 주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 하여튼 체포불응 당시에 속옷 저항한 거는 팩트고 특히 1차보다 2차 때 더 보기 아주 곤란한 수준으로 저항을 했었고 의자 저항할 때 당시에 뭐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자의적으로 몸을 아래로 굴러 떨어뜨린 것이고 여기에 뭐 심각한 부상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매우 적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권 침해 요소는 거의 없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특혜 관련해서는 특별 접견 장소 제공한 거 맞고 특히나 변호인 접견실도 아닌 조사실에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접견 장소를 제공했고 심지어 밤 일과 시간 이후인 밤 9시, 11시 이때에도 야간 접견을 김현우 소장이 허락한 그 아래에서 했다. 맞습니다. 참,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폰 반입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핸드폰. 네네. 요거는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저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인정을 했고요.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묻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특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 조사 결과는 우리 의원님들 이제 방문해서 조사하신 결과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들이 정 계속해서 실제 상황과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경우는 CCTV가 다른 어떤 곳으로 좀 공개가 일부 조건을 좀 달고 될 수도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 법사위원들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뭐 논의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68일 동안 395시간 18분에 걸쳐 348명을 접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루 평균 5.8시간 수준입니다. 하루에 5에서 6명에 이르며 많게는 하루에 39명, 39명입니다. 윤석열이 사실상 구치소를 자신의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기록을 확인한 민주당은 일반 수용자에겐 허용되지 않는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접견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고요. 18시 이후에 19시부터 20시까지도 접견이 허용됐던 사례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지난 25일 변호인 접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심평 변호사가 독방에 누우면 꼼짝달싹 할 수가 없다. 쭈그리고 간신히 식사를 한다고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종일 접견실에 머무른 날도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은 접견자 명단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차 구속기간 국민의힘의 윤상현, 이철규, 권영세, 김민전 의원과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내란과 최혜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접견에 규정 위반이나 위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국가보안법으로 치안본부에 물고문도 당하고 구치소에 감금이 되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는 당연히 면회를 나갈 때 면회 장소에서 유리를 앞에다 두고 면회한 게 다였는데 제가 들은 이번 윤석열 면회 상황은 총 접견 시간이 면회 시간이 23,718분이었답니다. 그러면 23,718분 이게 맞는지 자료로 확인해 줄 걸 요청합니다. 두 번째, 총 접견 인원이 면회온 인원과 면회한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통계를 좀 주십시오. 제가 정리한 자료로는 348명이랍니다. 이게 맞는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면회 오시려면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못 와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 못 오고 토요일, 일요일이 끝나면 오고 이랬는데 과연 이 접견 현황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기본 구치소 내 질서 위반이고 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접견을 어떻게 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정말 놀라운 일은 저희가 받은 자료를 조금 분석해 보니까 몇 시까지 접견이 가능합니까? 밤 9시, 위원장님, 밤 11시 넘어서 접견한 기록도 있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그게 가능한지 그에 대한 자료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꼭 요청하고 싶은 일, 윤석열에게 외부 음식이 반입되었는지 오늘은 윤석열 그날 특검에 소환하는 날의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외부 음식 반입은 불법입니다. 외부 음식이 반입되었는지, 그리고 전에 있던 구치소장이 수원 구치소장으로 있을 때 외부 음식이 검사들과 이화영, 쌍방울 등 만나서 외부 음식을 의뢰 먹어왔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그런 일이 없었는지,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김현우 소장이 윤석열과 특별한 면담을 한 적이 없는지, 이것은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 CCTV를 확인해 줄 걸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깜짝 놀랄 일 중에 하나는 1월 25일은 변호인 접견이 39번입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변호인 접견하러 가면 누가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9번이 있는 날이 있으니 그와 관련한 것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자료로 제출 요구를 받아주실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8월 한 달 동안 변호인 접견 수를 날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들에 대하여 8월 한 달간 변호인 접견 수를 일자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 방이 몇 개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변호인 접견